저는 결혼한 지 14년째 됐고요. 지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를 15년이라는 꽤 긴 기간 동안 했습니다. 연애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결혼할 때쯤에 그래도 연애 오래 했으니까 결혼하면 진짜 잘 맞을 거야. 진짜 문제 없이 우리는 서로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린 진짜 소통이 잘 될 거야.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. 물론 좋았던 것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알았던 기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건 있었겠죠.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. 근데 웬걸 연애하는 거랑 사는 거랑 달라요. 연애할 때는 자주 보지만 각자 다른 가정에서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이렇게 가끔 만나서 교제를 하는 거고, 결혼은 한 집에 사는 거예요. 이제 결혼하게 되고 살면서 처음으로 나타난 트러블, 문제가 뭐였냐면 입맛이 다르구나. 우리의 입맛은 똑같은 줄 알았어요. 우리는 일심동체인 줄 알았어. 근데 음식을 직접 만들고 매번 사 먹을 수 없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해 먹잖아요. 물론 매번 사 먹고 싶다라는 의견을 아직도 주긴 해요. 맨날 사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. 근데 이제 아내도 음식을 하고 저도 가끔 이렇게 음식을 해줄 때가 있었는데, 입맛이 어떻게 다르냐면 아내가 해주는 음식은 그때 당시 간이, 제 입맛에는 간이 너무 싱거운 거예요. 때로는 이거 좀 너무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거 아닌가? 근데 반대로 제가 음식을 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간이 너무 세요. 조미료도 좀 많이 들어가야 돼. 그리고 양념도 좀 세게 들어가야 돼요.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음식을 해주면 먹는 재미? 먹는 걸로 좀 푸는 그런 게 좀 저한테 그런 게 있었는데, 너무 맛이 좀 너무 싱거운 거 아닌가? 그리고 그런 의견을 와이프한테 조심한다고 해도 제가 조금씩 이제 어필하니까 와이프 눈빛이 사 먹던가 네가 해 먹던가 약간 이런, 하루 이틀 뭐 2달 3달 몇 달 신혼 초기에 그런 게 좀 있으니까, 사실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, 사실. 그러니까 그만큼 먹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, 삶에서 돌아보면. 근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. 저는 저대로 받고 아내는 아내대로 받고. 근데 나중에 그 부분이 좀 해결된 시점이 있었는데,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 입맛이 왜 형성된 건지, 각자의 성향이나 그 입맛의 특성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순간부터였어요. 아내는 그러니까 장모님께서 해주시는 음식이, 제가 지금은 굉장히 장모님 음식을 좋아해요. 진짜로요. 제가 진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진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, 저희 장모님과 저희 엄마 두 분 다 제 유튜브 구독자세요.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말을 잘해야 되는데 갑자기 좀 더워지는데요, 갑자기. 장모님은 음식을 담백하게 하세요. 불필요한, 필요 이상의 조미료나 그런 뭐라고 양념 같은 거, 이런 거를 별로 안 넣는 스타일이세요. 재료 본연의 맛을 이렇게 내주시고,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한 25년 전쯤에 몸이 좀 불편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. 그 시점부터 해서. 그래서 음식을 덜 짜게, 덜 맵게, 조금 더 건강하게 이렇게 드셔야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아내의 환경은 장모님의, 이제 아내의 어머님의 음식 만드시는 그런 스타일도 있으시고 성향도 있으시고, 그거에 대한 걸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았을 거고, 거기에다가 조금 더 건강을 챙겨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내한테는 있었던 거겠죠. 그것이 또 본인의 음식 만드는 것에 연결된 거였을 거고, 남편인 저,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거기에 또 반영이 됐던 거겠죠. 그걸 알게 되면서 그냥 표면적으로 맛이 이렇다 저렇다의 의미가 아니라, 그렇게 뭐 제가 뭐 불평불만하고 왜 나랑 스타일이 맞아 안 맞아 이럴 게 아니라, 이 사람은 그런 환경이 있고 그러한 영향이 있었구나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밖에서 막,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강사니까 밖에서 음식을 많이 먹고 어렸을 때부터 자취하고 이러면서 많이 사 먹었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된 거예요. 나도 자취하면서 너무 밖에서 만들어진 그 음식들은 맛을 내기 위해서 주방에서 어떤 양념이, 어떤 조미료가 어떤 식으로 조리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
뭐 자극적이고 그냥 맛을 내기 위해서 뭘 많이 하잖아요. 그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장사가 되시니까.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또 너무 익숙해졌구나. 저 역시도 저희 어머니의 음식 성향을 만드시는 스타일을 좀 돌아보면 저희 어머니는 좀 세세요. 그러니까 양념과 그런 조미료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맛을 위해서 과감하게 넣는 스타일이세요. 그래서 음식이 좀 진해요. 그 진한 맛이 있어요.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냥 우리는 그냥 내 입맛이 이런 거 같네? 남편이 나의 입맛은 이런 거 같고 아내 입맛은 저런 거 같네? 표면적으로 너는 왜 이렇게 싱겁게 당신은 왜 이렇게 짜게 먹어?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.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서 표면적인 다툼이 멈추고 표면적인 티격태격이 멈추고 표면적으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라는 스트레스가 좀 멈추고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무슨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보통은 감정이 올라오고 내 의견을 막 관철시키고 싶고 막 설득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 먼저 움직인다고요.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나요? 그때는 속은 시원해요. 글쎄요, 마치 콜라 같은 것 같은데 막 화를 내고 내 의견을 막 얘기하는 건 갈증 날 때 계속 탄산음료 먹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때는 캬해 막 시원하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근데 그러고 나면 나중에 어때요? 목마를 때 콜라 먹고 나면 나중에 어때요? 더 목마르거나 또 목말라요. 그때는 내가 뭐 좀 감정을 막 푸는 것 같으니까는 콜라 탄산처럼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결국에는 그 관계성도 내 감정도 나중에는 더 찜찜하고 목마르다고요. 근데 어떻게 풀 수 있느냐?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? 저 사람이 왜 저런 입맛을 가지고 있을까? 그 입맛이라는 건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다양한 성격과 성향이 그 사람만의 입맛이고 그 사람만의 또 요리와도 같은 그런 추구함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동료들이랑 일을 하건 후배와 일을 하건 선배랑 일을 하건 아니면 뭐 가정에서 부부끼리건 부모 자식끼리건 친구끼리건 그럴 때가 있다고요. 답답할 때가 있다고요. 쟤는 왜 저렇게 그때그때 말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해?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때그때 다 풀려 그래? 쟤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뭐 당당하게 그냥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뭐 사람들 눈치를 보고 왜 이렇게 말을 못해?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투가 세?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불쾌한 느낌이 들면 그건 실질적으로 고쳐야 하지만 인간관계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내 의견을 막 맞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 의견은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문제는 거의 풀리지 않아요. 왜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을 가지게 됐을까? 저 사람은 왜 그런 걸까? 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서로 간에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내가 왜 그럴까? 어떤 문제화 시키자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어서 조금 소극적일까? 나는 왜 이렇게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그때그때 말해야 되는 스타일일까? 나는 거슬러 올라가 보니 이런 영향을 받았구나. 거슬러 올라가 보니 나는 이런 사건이 있어서 나는 좀 그런 관념을 좀 가치관을 가지게 됐구나. 그런 성격을 좀 영향을 받아서 가지게 됐구나. 이게 바로 메타인지이자 자기인지고 자기 스스로를 인지하고 그래야 또 상대방을 인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지 더 잘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